먼저 UI를 보시면 지금 아직 캠페인이나 멀티플레이어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게 아마 좀 처음 유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렵다 느끼는 부분들이 캠페인을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싱글 플레이를 시작하면서 알아서 좀씩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지 모드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좀 쉽게 익혔던 것 같아요. UI를 보시면 게임 세팅에서 플레이어 네임은 랜덤하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영 컬러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난이도 이지, 노멀, 하드가 있는데 오늘은 이지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I 플레이어는 최대 한 3명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승리하는 방식, 빅토리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최초 구매했을 때는 없던 옵션이에요.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생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버려진 게임이 아니구나. 그리고 승리하는 방식은 도미네이션 승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본질을 내가 다 정복을 해서 이기는 형태의 승리고요. 위스덤 승리 같은 경우는 게임 내에서 전승 지식 뭐 이런 로어 수치가 계속 쌓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로어 트리를 찍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부족에서만 특정 부족에서만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로어 트리를 계속 찍어서 하단에 신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끝까지 다 찍으면 먼저 다 찍으면 이기는 형태의 승리이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 내에서 교역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교역소를 통해서 교역량이 가장 많이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페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성인데 게임 내에서 땅 따먹기 게임이다 보니까 땅 자체가 가진 속성이 명성을 좀 갖고 있거나 혹은 내가 롱십을 지어서 배를 레이드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명성을 먼저 획득을 하거나 해서 명성 수치를 가장 먼저 빨리 쌓으면 이기는 형태이고요. 맵 스페셜 같은 경우는 이 맵이 매번 랜덤하게 생성이 돼요. 근데 맵 안에 좀 스페셜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켰을 때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발키리하고 싸워서 그 땅을 지켜내는 게 있고 또 이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를 가지고 있는 땅을 먼저 내가 차지해서 이기는 형태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늘은 이지 모드의 승리 조건, 컨디션들은 다 켜놓은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부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3개의 부족이 서비스 중이고 지금 커밍순이라고 표시된 이 새 같은 요 부족이 이것도 전에는 없던 건데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가 봐요. 되게 기대돼요. 빨리 패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소개할 부족은 팬일 부족인데 북유럽 신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 팬일이라는 이 괴수 같은 늑대 얘네가 어떤 신에 의해서 묶여있는데 풀려나면은 라그나로크가 시작된다고 뭐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만큼 이 팬일 부족은 스타팅 보너스가 부족마다 다 스타팅 보너스는 있고요. 무기가 굉장히 좀 더 강해서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요. 동일한 전사를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팬일 부족이 항상 이기거든요. 전투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리터리 유닛 식량을 30%를 덜 먹어요. 그래서 유지비가 좀 덜 들고 그 다음에 행복도를 올려주는데 이 행복도가 이 게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약을 하자면 팬일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부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이크스니르 부족인데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식량, 목재, 크레온을 75만큼 더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루얼이라고 이 양조장인데 양조장을 지으면은 행복도가 올라가요. 바이킹들이랑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추가로 명성치를 더 획득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이드론 부족인데요. 하이드론 부족은 클랜 마크가 염소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이렇게 양 3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폴드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10폴드 같은 경우 다른 부족들은 양이 있어도 지을 수가 없고 하이드론 부족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인 게 다른 식량 자원들을 운영을 할 때 그 빌리저들, 마을 주민을 소모를 하는데 이 시폴드 같은 경우 마을 주민을 소모를 하지 않아요. 양만 집어넣어 놔도 되기 때문에 이 자원이 일단은 굉장히 좀 풍족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클랜 멤버 전원이 식량을 5%를 덜 먹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민이 뭐 한 30, 35, 40 이렇게 단위가 늘어나면은 식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족 같은 경우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부를 축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지 모드를 선택하고 초보자 분들께 추천하는 거는 이 하이드론 부족인데요. 자원이 모자라면 운영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게임은 사계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자원이라던가 그 채취량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혹한기 지나면서 굶어 죽거나 병 걸리는 주민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핸디캡을 덜 받을 수 있는 하이드론 부족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